우리가 그동안 일어났던 자동차 기술력의 종주국, 자동차 기술 종주국이라고 했던 독일차 회사들의 기술력이 과연 중국에 비해서 앞서 있느냐 뒤서 있느냐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크게 부진한 유럽 전기차, 더 정확히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전기차의 상황을 중심으로 최근에 전기차 판매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3분기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이걸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전기차는 중국과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타 국가들은 크게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세계적인 현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장마다 미국과 중국, 유럽도 시장마다 상황이 달라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부분 시장이 작년 판매에 대해서 판매 증가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체 상태라고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짚어보고자 한 것은 간단하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유럽 전기차들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은 테슬라로 16만 7천 대 정도, 작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이게 사이버 트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는 2만 3,500대 정도, 역시 12.2% 증가했고, 쉐보레는 19,933대, 25.6%를 크게 증가했습니다. 쉐보레가 새로운 전기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리비아는 20.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대가 넘었습니다. 현대차가 그동안과의 상황이 달리 올해 3분기에는 26%가 감소한 14,500대, 기아는 반면에 47%가량 증가한 3,700대, 13,700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기아는 EV9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그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다는 프롤로그라는 전기, GM하고 같이 개발한 프롤로그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출시하면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는 5.9% 감소한 12,300대, 닛산은 65.7% 증가한 1만 66대, 메르세데스 벤츠는 9.4% 감소한 9,447대. 그러니까 BMW하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양산 브랜드들하고 판매 대수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해 온 것을 감안하면은 그 수치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단적으로 말하면 부진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3분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정리해 보면은 전기차 전체 판매량은 1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4만 대가 넘었는데요. 시장 점유율도 전분기 7.8%에서 8.9%로 또 올라섰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이것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둔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장세가 둔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50% 이상 성장했다가 11% 성장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한 것은 괄목할 만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미국 본토배기인 GM이 쉐보레 브랜드의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판매가 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전기차를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는 6.6% 증가해서 16만 대를 넘어섰지만은 점유율은 48.2%로 2분기 연속 50%로 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다른 브랜드들의 판매가 늘었기 때문에 있는 현상이고 이게 테슬라가 부진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도 테슬라 입장에 본다면 사이버 트럭이 인도량이 7% 정도 증가한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브랜드 중에서 보면은 테슬라 예외 미국 브랜드 보면 GM은 60% 증가해서 3만 2천 대, 시장 점유율 9%. 말씀드렸듯이 그중에 쉐보레가 25.6% 증가해서 2만 대 가까이 판매했고요. 포드는 12.2% 증가해서 2만 3천 대 정도 넘어섰는데 포드가 그동안은 GM보다 더 많이 팔았었는데 이제는 GM이 포드를 앞질렀고 GM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누계 판매를 보면 GM이 7만 450대, 포드가 6만 7천 대. 그러니까 이런 그 실적을 1분기, 2분기 빠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GM이 쉐보레 브랜드의 전기차 라인업 확대로 인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일본 브랜드의 급성장도 눈에 띕니다. 물론 전체 판매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은 전체로 약 3만 6천 대.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약 3배나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다가 가장 그 눈길을 끌었는데 프롤로그가 이것은 GM하고 같이 개발한 GM 플랫폼을 개발한 배터리 전기차를 올해 출시했는데 그게 빠른 속도로 판매가 증가해서 올해 모델별로 판매 5위에 랭크될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럭셔리 브랜드 아큐라 GDX도 출시했고 이것이 포함돼서 그렇고요. 닛산도 마찬가지로 66% 증가해서 만 대가 넘어섰습니다. 일본 메이커들 중에서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지만 혼다와 닛산은 기본적으로 멀티프레임, 멀티파워트레인 전략을 따라가지만 전기차 우선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전기차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브랜드 중에서 현대차가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26%나 감소했고 기아가 45% 증가했습니다. 전체 판매로는 합하면 이게 3만 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GM 다음으로 그 많이 팔렸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현대가 GM하고 본격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3위로 떨어진 것은 크게 뭐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그 본거지를 둔 GM이 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도 더 기회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유럽 브랜드는 BMW가 6% 감소하고 벤츠가 9% 감소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무려 58%나 줄었습니다. 폭스바겐은 양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차치하고라도 BMW가 메르세데스 벤츠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판매 감소는 제가 지금까지 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느끼어왔던 것들하고는 다릅니다. 경제 위기, 미국의 예를 들어서 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그런 이 경제 위기 때에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 판매 감소가 속도가 늦고 양산 브랜드에 비해서요. 그런데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판매 회복 속도가 더 빠릅니다. 양산 브랜드에 비해서. 그래서 항상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해서는 시장이 워낙 부의 양극화 때문에 부자가 많고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통용되어 왔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런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부진은 조금은 그동안의 양상과의 패턴이 다른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 처한 입장에 도 다르겠지만은요. 애널리스트라든가 그런 이 분석가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보는 것과 소비자가 보는 것, 자동차 회사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합해서 전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된다. 당장에 이걸 두고 그것이 어떤 현상이다라고 요약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센티브가 전체 판매를 끌어올립니다. 그건 내연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지금 인센티브 비율이 9월 기준으로 평균 거래가 12%나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기아의 EV9이 그 5만 7천 달러 정도 시작 가격인데 인센티브가 1만 8천 달러 정도 돼요. 이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게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미국 시장은 예로부터 내연기관 때부터 인센티브로 상당히 많이 판매를 끌어올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역으로 표현하면은 좀 정가를 낮춰서 정상 가격에 팔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건 딜러제에 대한 이해 차이 때문에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하고 할인을 통해서 전기차를 빨리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여기에 더해서 저가 전기차가 계속 출시된다면은 미국 시장은 판매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목할 게 중국 시장에서도 독일 브랜드들이 부진하다. BMW가 3분기에 30%를 감소했고 이는 4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도 13%나 감소했습니다. 그들 차원에서 고가 모델, 뭐 다른 양산 브랜드에 비하면 초고가 모델이긴 하지만 이게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가장 크게 잡는 게 중국의 소비 심리 약화하고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중국의 소비자들은 상당히 우리식으로 속된 표현으로 국뽕이 강하죠.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정적인 대립을 하게 되면은 그게 곧바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판매가 부진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Q 시리즈, EQ 시리즈 디자인이 너무 앞서갔다는 그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EQS의 차세대 모델을 지금 위에 보이는 사진처럼 기존 내연기관 차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스타일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게 BMW 차이인데 BMW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전환한 그런 전략을 택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아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별도로 했었는데 그 차이가 시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브랜드가 출발점은 달랐는데 그 다른 결과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판매로도 BMW가 작년에 39만 대 팔았다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20만 대 조금 넘었으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24 파리 오토쇼가 개최되고 있는데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소형 전기차 전략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BMW는 미니 브랜드 포함해서 전기차 모델만 15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는데 대부분 중소형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르노도 르노4하고 B 세그먼트 신형 전기차를 공개했고요. 폭스바겐도 ID3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세계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럽, 파리를 비롯한 남부 유럽은 우리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하면 1리터, 1.5리터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배터리 전기차도 C 세그먼트, B 세그먼트가 주력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전기차를 처음에 출시하면서 수익성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대형차, 중대형차 중심으로 라인업을 꾸려왔죠. 지금은 그것이 점차 소형차 쪽으로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메르세데스 벤츠가 5만 달러짜리 CLA EV를 올해 말에 출시합니다. 5만 달러가 양산 브랜드로 보면 저가가 아니죠. 양산 브랜드 저가 기준이 2만 5천 달러죠. 메세스 벤츠의 5만 달러는 저가에 속하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를 끌어올리지. 그것도 주목을 끄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BMW 노이에 클래스와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하고 상당히 협력하는 관계를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스텔란티스하고 리프모터하고 합작회사, 리프 인터내셔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텔란티스 전기차를 생산해서 스텔란티스 브랜드로 판매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아시다시피 샤오평하고 이제 제휴를 했고요. 이 샤오평의 AA 탑재 전기차를 유럽 시장에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일어났던 자동차 기술력의 종주국, 자동차 기술 종주국이라고 했던 독일차 회사들의 기술력이 과연 중국에 비해서 앞서 있느냐 뒤서 있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많은 투자은행들 분석가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분석가들은 전기차 분야에서는 유럽보다는 중국차가 앞서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유럽 메이커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들이 그동안 그 오랫동안 130년 넘게 구축해온 그들의 노하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겠죠. 이제 그것은 모든 것은 결국 시장이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유럽 자동차 대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중국 자동차 회사하고 가격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중국 자동차에서는 저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가도 있습니다. 고가 모델이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당장에는요. 물론 시간이 있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벌어질 수 있겠지만 또 전기차 분야에서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관세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특히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들 중국 시장의 판매 급감이 유럽연합의 정책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독일 정부는 그 유럽연합의 추가 관세 부과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1월부터 시행이 되게 됐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도 상당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기술 혁신, 독일 차가 가지고 왔던 그동안 지켜왔던 기술 혁신의 중요성 필요성,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럽에서는 상당히 많은 저가 전기차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스텔란스 그룹의 시트로행이 EC3, 이게 18,000유로고요. 르노5 이테크가 이게 25,000유로, GM의 쉐보레 이코넥스 EV가 28,000달러 수준, 기아 EV9이 3만 달러 전후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YD는 2025년에 10,000달러 전기차를 출시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BYD 입장에서는 2만 달러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BYD뿐만 아니죠. 뭐 지리 등 다양한 그 유럽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추가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유럽 판매는 물론이고 현지 생산을 더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될지 아니면 경쟁을 통해서 서로 제로섬 게임 될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NGO 단체인 TNE, 벨기에 그 사무실 두고 있습니다. 이 TNE가 2025년 유럽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에서 24%가 전망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죠. 작년에 18% 정도인데 그 생각보다 뭐 올라가지 않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은 전기차 판매가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을 본다면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결국은 시장은 제품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제품들이 올해 내년 사이로 하나둘씩 드러나면은 내년부터는 전기차 판매가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특히 BMW 노이에 클래스도 우선은 SUV부터 먼저 나오긴 하지만은 이게 독일에서 생산되고 중국에 생산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시장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를 통해서 큰 틀에서 지금 본다면은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복잡한 전기차 판매 상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